네, 안녕하십니까. 하수 바둑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뭐 주식시장은 조금 오르네요. 의외네요. 이거 뭐 한국 시장 이거 뭐 완전히 그냥 아작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또 오늘은 또 나름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손실을 좀 만회했습니다. 예. 이럴 때는 이제 장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뭐 이익 실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래 뭐 아니 뭐 팔아서 이익을 실현해서도 또 주식을 사야 되거든. 아니 그 선물을 언젠가는 또. 근데 여기서 또 더 올라가면 이제 나중에 또 비싸게 또 사야 되잖아. 냅둬 버리는 거예요. 또 뭐 먹은 거 또 다시 빠지면은 또 토해내더라도 아유 뭐 그게 주식이 노름이지 뭐 그지 않습니까? 예. 내가 예를 들어서 290에 샀다. 그런데 뭐 300에 팔았다. 근데 305가 됐다. 그러면 시장이 좋으면 305에 다시 사야죠. 그게 또 이쪽 시장이에요. 오늘은 또 묘하게 기분이 좋네. 뭐 주식이 뭐 올라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어, 제가 타이점에서 오랜만에 1단으로 승단을 했습니다. 근데 1승만 더하면은 승단인데 뭐 이렇게 같은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일급들이 자꾸 붙네요. 이렇게 왜 이 양반 세냐 하면서 그러다가 한 1승 남겨두고 2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나는 또 일단 승단만 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고춧가루들이 많냐 했더니 오늘은 이분도 1급분이신데 다행하게 이분을 제물 삼아 타이젠 1단으로 승단을 했습니다. 네. 뭐 혹시나 제가 하수바도 소개하면서 항상 말씀 올립니다. 뭐 타이젠 1단이니 뭐 2단이니 그러니까 뭐 고순줄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하수바둑이에요. 타이점에서 기분 좋으라고 그냥 뭐 많이 싸워서 이기면 막 이렇게 승급 승단을 시켜주니까 여기 온 거지. 어디 기원 가면은 타이제 밀단 정도면 기원에 가시면 5급 정도 두시면 될 거예요. 강한 5급이죠, 약간. 한 2급이면 좀 약한 5급이고 타이점에서 한 1단 정도 둔다 그러면은 그래도 기온에서 5급 중에 약간 강한 그리고 조금 흐물흐물한 기온에서는 뭐 4급 정도로 둬도 될 겁니다.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이점에서 한 3단, 5단, 4단, 5단 정도 하시면 기온 4급이나 강한 4급이죠. 약한 3급. 그 다음에 한 7단 정도 하시면 기온에서 한 2급 정도로 봐야죠. 그리고 타이점에서 이제 9단을 하고 계시면 그분은 뭐 무조건 1급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네. 오늘 아무튼 그 기분 문제잖아요. 기분 문제. 타이점에서 1단으로 승단을 했습니다. 뭐 상당히 많이 저를 괴롭혔는데 그냥 다행스럽게 불계승으로 끝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1단으로 방금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은 1단에서 전적은 없습니다. 예. 방금 1급 분하고 같이 둬갖고 제가 백 잡고 불계승했습니다. 그래서 승단을 했습니다. 이거 뭐 타이즌에서 기분적으로 하고 승단이지 진짜 한 5급 약간 이제 약한 5급에서 강한 5급 아니면은 약한 4급이 된 거죠. 거의 뭐 제가 좀 솔직히 말해서 좀 졌던 것 같아요. 근데 상대의 허점을 제가 잘 여기 제가 저걸 우상의 흙이 안 뜯겼어도 제가 그래도 저거 안 잡았어도 백이 새집 유리로 나오네요. 제가 그렇게 되면은 저는 뭔가 바둑을 두면서 내가 뭐 미세하게 좀 진 거 아니냐 막 이러고 두다가 우상에서 이제 흙 4점을 잡으면서 이제 승리를 확신했죠. 근데 저걸 안 잡았어도 내가 이겼네요. 저걸 안 잡았어도 제가 이겼네요. 백이 반면으로 새집 유리 나옵니다. 네. 한번 제가 백 잡고 둔바둑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뭐 바둑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나 일단 승단해야 돼. 올해 내 목표가 타이즌 3단인데 나 좀 승단 좀 시켜줘 막 이렇게 뒀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긴장이 됐고 상대도 좀 끈질기게 저를 물고 늘어졌어요. 잠깐만요, 내가 이런다니까요. 아니 제가 백 잡았었죠. 이런다니까. 이렇게 깜빡깜빡합니다. 네, 백입니다 제가. 상대는 우상에서 약간 좀 크게 벌렸고요. 저도 그래 너만 벌릴 줄 아니 나도 벌릴 줄 알거든 하면서 상대가 이제 그 하변을 침투를 해왔는데 모르겠어요. 이건 뭐 고수님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예, 그 뭐죠 이것보다 하려다가 이랬을 때 막 흙이 막 이쪽으로 막 들어오고 그러면 우변에 그 흙의 모양이 좀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좌변으로 막았습니다. 우하에 좀 맛을 남겨놓는다는 기분이었죠. 이렇게 이제 들어와 주니까 저는 막고 그냥 정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역시 이제 상대가 다가왔는데 글쎄요. 이럴 때는 저는 여기 보통 막습니다. 이걸 방치했다가는 예컨대 뭐 막 백이 제가 이런 데로 갔을 때 3-3 들어오고 그럴 때 어떻게 막습니까? 이렇게 막나요? 막 이렇게 들어와 버리고 이건 진짜 이거 건너가니까 또 어떻게 둬야 돼요? 이렇게 두고 뭐 흙이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우하에서 제가 간신히 살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저쪽을 이렇게 막았어요. 조금 발이 좀 느린 감이 있지만 저는 이제 여기를 뛴 건
하변 흙 너도 좀 돌봐라 이런 에, 마음으로 띄웠고요. 또 안 돌보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변에서 우상에 이르는 흙의 그 진영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잖아요. 그래 뭐 너 왜 하변에 네 흙 좀 돌보라는데 안 돌봐 이놈아 하고 이제 예. 그렇죠 그 자리죠. 흙이 만약에 이 자리를 안 두면 죄가 들어가죠. 예. 그렇게 그러라고 한 건데 그래 또 공격을 했어요. 아 흙은 이제 이 하변 흙 정도는 타게 자신이 있다 해가지고 전혀 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공격하는 척했어요. 쉽게 돌을 잡기는 어렵거든요, 사실은. 예. 공격하는 척만 하고 이제 저도 여기서 손 빼고 여기서 이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로 갈 거나 어디로 갈 거나 내님 찾아서 주식 많이 오르네. 어디로 갈 거나 뭐 이러고 이제 고민하다가 뭐야 이게 됐고 이제 고민하다가 여기를 눌러 갔습니다. 이것은 이제 좌하의 제 베개 진영도 좀 넓힐 겸 흙을 조금 견제하는 차원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우리 상수님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뭔가 우하하고 좌하에서 백은 어느 정도 실리는 벌었지 않습니까? 근데 상변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상변에 그 흙의 모양이 너무 좋아갖고 그래서 이제 들어간 거고 이러면서 좌변에 이제 흙 너도 곤마야 이놈아. 나만 곤마니 너도 곤마야. 뭐 이런 이제 악을 쓴 거죠. 저도 뛰어나가고 이제 또 저도 이제 도망가야죠.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제가 도망가다 보니까 이제 상변의 흙이 너무 커지잖아요. 이건 눈 뜨고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변을 침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좌상의 백이 산 모양 아니겠습니까? 그죠? 고수님들은 이런 바둑 어떻게 죽이나요? 아무튼 저랑 기력이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또 백에 여기를 흙이 이제 공격하려고 이렇게 둔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 약점도 좀 보완하면서 뛰쳐나가야 도망가야죠. 이 정도 왔으면은 이제 저도 여기서 이제 조금 은근히 이제 너는 왜 나만 공격하니? 너도 여기 미생이잖아. 이런 한번 악을 한번 써본 거죠. 네, 그래서 밭전자 갈라치기 했고 제가 이건 당연히 예상한 수였고요. 저는 좌상에 있는 이 백이 탈출이 일단은 급선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도망갈 때 막 혼비백산으로 도망가지 말고 적을 좀 괴롭히면서 도망가야 됩니다.
막 적이 막 진영을 갖추고 막 집을 만들고 있는데 자기는 도망가기에 급급하면은 그건 필패죠. 그러니까 이렇게 도망갈 때도 조금 상대를 좀 흔들면서 도망가야 돼요. 네? 일단은 저기는 이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끊기면 안 되니까. 이렇게 됐고 저는 이제 도망을 가야 된 도망자의 신세지만은 흙을 조금 괴롭히면서 가야 되겠죠. 예. 뭐 이렇게 두다 보면 뭐 절대는 저렇게 막아야 되는데 흙도 왜 저렇게 방어를 하니 할 수 있지만 막상 바둑을 두는 순간에는 좀 우리 같은 하수들은 앞이 캄캄해요. 여기는 당연히 있어줘야 되겠죠. 근데 있기 전에 뭔가 상대를 좀 더 괴롭히면서 있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건 선수죠. 뭐 다 아시겠죠. 뭐 이 정도는. 여기 뭐 지가 끊어봐야 뭐 이렇게 하는 순간 이게 바로 에, 흙 5점이 이렇게 에?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요거라도 먹으려고 여기를 흙이 끊습니까? 끊나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느낌상으로 이쪽으로 치고 나가면 나가고 또 나가야 되겠죠. 또 나가고. 왜냐하면 안 두면은 이렇게 여기 찝는 순간에 이게 떨어져 나가니까. 그럼 뭐 이렇게 두겠죠. 그러면 야 이게 엄청 크게 떨어져 나가는구나. 이랬을 때 형사 한번 봐볼까요? 이거 중앙에 이거 그래도 이렇게 전개가 됐어도 제가 100인데 100이 반면으로 세집률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둬도 되겠네. 어찌됐든 이렇게 뒀을 때 이제 흙의 반응은 이제 이렇게 뒀고요. 그래서 한번 선수를 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흙은 여기를 뚫고 나오겠죠. 당연히 저는 있어야 되고 물론 제 집의 모양이 조금 뚫어뻥이 돼갖고 조금 파괴는 됩니다만은 뭐 어쩔 수 없었어요. 이건 이것은 무조건 탈출을 해야죠. 이 백이 아무리 많은 집을 지어봐야 이게 갇혀갖고 죽어버리면 뭐 게임은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일단에는 살아있는 제 바둑 하변 우하변하고 이 좌상의 이 백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뭐 기자 쟁선이다. 이 바둑 두는 사람은 먼저 선수를 잡아야 된다. 이게 기자 쟁선. 그다음에 기자 절야라. 바둑을 두는 사람은 끊을 줄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상대를 끊어야 돼. 그 맥을 끊어버려야 돼. 그래서 바둑의 기초는 자기 자신의 돌은 연결시키고 또 남의 돌은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거기가 끊겨도 안에서 자체적으로 뭐 수습할 수 없으면 정말 연결이 제일 중요합니다. 바둑은 연결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연결이 됐다 싶으면 이때부터는 자기 좀 실리를 돌봐야죠. 그죠? 뭐 연결됐는데 뭐 계속 연결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이것도 이제 흙이 저기 안 두고 이제 뭐 다른 데를 뒀을 때 흙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찔러 나오고 끊고 이건 뭐 흙천지여 가지고 이 백이 단절이 되거든요. 열로 막아도 열로 가면 되고 흙이 열로 단수를 쳐도 열로 나가면 되고 그래서 이 연결해 왔던 자상에서 우하로 연결해 왔던 백이 끊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한수를 가열수를 해야 됩니다. 이 정말 중요한 시국에 쓸데없는 가열수 한다는 건 참 힘들어요. 더 큰 자리가 많으니까 막 골로 가고 싶죠. 근데 그것이 끊겨버리는 순간 야 근데 지금 형세는 흙이 19집 유리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좀 느슨한 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백은 여기서 끊겨버리면 안 되니까. 그럼 뭐 아무리 큰 자리가 뭐합니까? 이 경우는 무조건 백대마가 사망하는데. 그러니까 이 경우는 남의 큰 자리가 아무리 보여도 일단에는 막아줘야 돼요. 이게 자신의 약점을 치명적인 약점을 지키는 거거든요. 아니 뭐 한 10집 뭐 심지어 20집 띄워준 것까지는 큰 자리가 있으면 그 띄워주고 가야 돼. 그러나 자기의 아니 초대마가 이거 뭐 나가면 50집이 아니라 한 70집은 될 것 같네. 이런 곳이 떨어져 나가면 안 되잖아. 아무리 큰 자리가 있어도. 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때 한번 형세 한번 봐볼까요? 저는 게임 중에는 형세를 볼 수가 없어요. 저는 타이젠 무료 회원이어가지고 타이젠 무료 회원들한테는 게임 중에 형세 분석 권한을 안 주더라고요. 흙이 여전히 19집. 이거 내가 상변에 백을 침투를 했는데 죽은 걸로 나오네요. 저게 그러니까 형세 분석에서 죽은 걸로 나온다는 것은 정말 초고수가 와서 수습을 하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같은 하수는 살 수 있어요. 이건 고수 만나면은 무조건 죽는 바둑이에요.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우상의 백이 자체적으로 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좌상변부터 약간의 어떤 그 흙의 약점을 조금 추궁한다고 할까요? 뭐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는 제가 좌상의 백을 이걸 주더라도 이게 살려나가는 것이 더 크다라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근데 고수님들 만나면은 이것도 다 죽여버려요. 근데 우리 하수끼리 두는 바둑이니까 여기도 뭐 제가 하여튼 저기 손 따라올라 주는데 저기 단수를 쳤다고 물론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단수를 쳤을 때 일단 있고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상변에 백이 사는 공도가 나옵니까? 이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뭐 이렇게 두나요? 이렇게
어떻게 돼야 백을 잡나요? 아, 진짜 저도 사활은 진짜 잘 모르겠더라. 이렇게 두면은 백이 잡힌 것 같기도 하네. 즉, 두 점에 안형이 안 나와요. 두 점이 안 나와요. 그죠? 뭐 해봐야. 예? 이렇게 해버리면 백은 두 점이 없어요. 상변에서. 뭐 해봐야 뭐 잊어버리면 그만이고. 그렇잖아요. 죽었어요. 백이. 상변에 이렇게 두면은. 그러면 이제 흑이 33집 유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걸 안 잊고 여기 제가 선수를로 먼저 공략을 했죠. 이건 뭐 흑도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단수 들어가니까 열로 안 받으면 받았고, 이제 이건 제꼈고, 아까 흑이 먼저 제끼는 수를 제가 방지하는 그 차원이죠. 뭐 이 정도면은 제가 살았지 않습니까? 한번 형세 봐볼까요? 아, 그래도 죽은 걸로 나오네. 그러면은 흑이 대응을 잘 했으면은 백이 죽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렇게 되네. 이렇게 그건 흑을 살려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흑이 살았어요. 그래도 죽은 걸 나오네. 어디 뭔 수가 있을까? 이러면은 아마 살아 있는 걸로 나올 거예요. 왜 살아 있는 걸로 나오네. 여기 찝는 수가 있어서 아직 백은 두 집은 아니다 그런 뜻이었네요. 그래서 이제 좌상에 그 백을 흑이 잡았고요. 뭐 그건 뭐 이 좌상을 살고 그 상변에 이 백이 죽는 것보다는 좌상을 죽이고 이게 사는 게 훨씬 컸겠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형식 또 봐볼까요? 이렇게 이건 또 좌상이 아직 백이 또 살아있는 걸로 나오네. 백이 또 숨을 한지 형세분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선수 한번 치고요. 예. 확실히 이제 좌상에 제 백을 흑은 잡았어요. 예. 이것도 뭐 선수죠. 예. 그리고 참 제일 이제 우려되는 게 좌상의 흑점 이거 좀 잡힌 것이 신경 쓴 게 아니라 그 우상의 이게 그 흑의 모양이 굉장히 좀 크잖아요. 저걸 어떻게 깨냐 그거였어요. 그래도 우상의 흑의 모양을 내가 내줘도 제가 반면으로 5집 율이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바둑을 두는 동안에는 좀 미세한 것 같다. 우상의 이 흑의 진영을 조금 깰 수만 있으면 제가 승리를 확신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이제 두고 있었고, 저건 선수니까 뒀고요. 여기도 뭐 거의 선수죠. 뒀고 여기는 이제 후수가 됐네 제가. 여기는 좀 흙이 자아의 흙이 조금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받았고요. 이렇게 받았습니다. 조금 이건 흙이 좀 때를 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흙이 도저히 뭐 두 집을 낼 방법이 없잖아요. 물론 이제 제 배그를 차단을 시키면 또 수상전을 해야 되고 좀 복잡해지기는 하죠. 그래서
흙이 저를 좀 괴롭혔고요. 예. 좀 괴롭힌 건 맞아요. 여기서 제가 한 수 삐끗하면은 제가 몰살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여기서 패가 나왔어요. 음, 아, 패가 나왔어요. 패가. 예? 자아에서 큰 패가 나왔어요. 패죠. 이건 흙이 좀 잘 공략을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패가 나왔어. 저건 또 안 받을 수 없잖아요. 제 상변에 베개 사활이 걸려 있는 패니까. 이건 제가 패를 좀 잘못 쓴 것 같아요. 느낌상. 그건 속된 말로 자충수 패였는데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아유 그래 좌변 중앙에 이거 저 그래 이거 뭐 너 가져가라 대신에 좌상에 내 죽었던 바둑 좀 살릴게 하면서 패를 걸었어요. 근데 이건 제가 손해패 같기도 해요. 그래서 흑은 패를 안 받았고요. 저는 이제 살아 넘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흑이 왜 이걸 해소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해소를 했으면 형세 분석이 흑이 14집 유리나 반면으로 나오거든요. 흑이 14집 유리예요. 해소를 했으면. 근데 여기서 뭐 또 이렇게 걸어오더라고요. 내가 안 받을 수 없다 생각했나 보죠. 받았고요. 또 여기 또 패를 또 한번 했어요. 뭔가 여기를 한번 뭐 끊어갖고 이 제 베개 좌상변에 있는 이 베개 전체를 좀 죽이려고 흑은 했던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받았고 여기서 또 패. 이것은 뭡니까? 아 그래 너 이거 먹어라. 에? 이거 먹고 예를 들어서 이제 너 이거 먹으면 나는 여기 끊어갖고 여기를 접수하겠다. 뭐 이런 뜻이죠. 이랬을 때 형사가 어떻게 될까요? 반면으로 흑이 6점1이 나옵니다. 이렇게 전개가 됐을 때는 그러면은 백이 반집을 이기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아마 완전히 박빙의 이제 게임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근데 흑도 안 받았고 저도 또 이렇게 했고 이걸 이제 또 저도 이제 이건 노림수가 있거든요. 여기를 끊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제가 끊어버리는 수가 있잖아요. 아 그래봐야 그 좌변에 이게 흙이 이거 먹어버리면 이 끊어봐야 아무 영향가가 없네요. 뭐 그러긴 하지만 이렇게 받았고 있어줬어요 또. 또 이제 폐를 들어갔고 이렇게 들어왔고 제가 그냥 따버렸어요. 딴다는 게 약간 위험 부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흙이 근데 좀 이상하게 많은데 이렇게 흙이 들어왔을 때 예? 이렇게 칩니까? 그럼 뭐 따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이게 여기를 연결을 해도 흙이 여기를 끊으면 제가 이쪽으로 이제 탈출을 해도 예? 사실은
여기 뭐 흙이 끊어버려도 그만이에요. 뭐 아유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흙이 완전히 만방으로 아직 살아있는 걸 나와. 아, 내가 어떻게 사는, 와, 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잠깐만요. 이렇게 한번 두고 있어줄 때, 뭐 수감 자체적으로 사는 수는 안 보이는데요. 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사는 수는 안 보입니다. 그죠? 자체로 사는 수가 안 보이는데 형세 분석에서는 살아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아니 저 정도 수까지 알면은 제가 모르겠어요. 정말 그 머리 아프네. 그래서 또 훅이 여기서부터는 좀 이상해요. 좌상에 또 이걸 잡아요. 근데 저는 원래 이건 줄 생각이었잖아요. 저는 이게 지금 전체 대마가 백이 다 끊기는 게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여기 저걸 두더라고. 그래서 얼씨구나 하고 빨리 있어버렸죠. 이렇게 되면 아마 형세 분석이 제가 굉장히 유리로 나올 겁니다. 백이 반면으로 세집 유리 나옵니다. 반면 세집이면은 공제 6집 반까지 다 하면은 제가 9집 반 이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바둑이 종착역으로 가고 있고 또 별로 변수들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를 잇는 순간 아 내가 이긴 바둑 아니야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흙은 자상을 땄고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뭐죠? 아 여기는 제가 혹시 뭐가 없나 해서 한번 했던 데고 이렇게 두니까 뭐 별거 없네요. 여기를 한번 들여다본 건 제가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여기서 좀 뭔가 전단을 좀 마련해 보려고 둔 거고요. 가는 길목에 먼저 선수 한번 치고 가는 길목에 우리가 이제 바둑을 두다 보면 손 따라 두지 말라고 하듯이 이렇게 두니까 뭐 습관적으로 여기를 딱 맞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그냥 먼저 선수 한번 교환하고 긁고 막았고 그리고는 이제 이건 어차피 우상변에 이건 어차피 내가 두든 안 두든 흙의 집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뒀는데 상대가 응수를 안 해버리면은 이 한 집 손해 본 거죠. 그죠? 상대가 응수를 해주면은 손해 볼 건 없는 거예요. 응수를 해주면 내가 저렇게 막 파고 들어갈 때 상대가 응수를 안 해버리면은 한 집 손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뭐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하고 뭐 이런 거. 근데 상대가 딱 이렇게 했는데 응수를 안 해버리면은 손해입니다. 예. 아 여기서 흙이 잠깐만요. 이게 여기 있어줘도 큰 무리 없는데 이랬을 때 제가 이렇게 막 들어오고 그러면 이것도 이제 흙이 포위되잖아요. 이게 좀 다 죽은 걸로 나오는데 아무튼 하수들은 이렇게 약간 겁을 주면은 이게 아마 무서웠던 모양이에요. 했을 때 흙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그냥 조용히 그냥 뭐 이렇게 단수를 쳐도 있고 제끼면 그냥 될 것 같은데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한들 끊으면 어떻게 되나요? 뭐 이렇게 해도 있고, 뭐 먹여치기 하고 또 먹여치기, 이게 먼저 죽잖아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두면은 이거 뭐 따면 그만이잖아. 그죠?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겁이 나서 저기를 막았어요. 갖고 이걸 내가 따버렸어요. 이러면서 형세가 그래도 흙이 7집 율이 나오네. 그러면은 반면으로 흙이 반집 이기고 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좀 나름대로 우리 아수끼리는 치열하게 좀 바둑이었네. 치열하게 전반까지 누가 이길지 모르는 바둑이었네요. 여기는 이제 따야 되겠죠. 안 따고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막 이런 데 뒀다 했을 때 흙이 이렇게 하면은 상관없네. 이때 따도 되네. 먹으면 그냥 또 이렇게 먹으면 되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하여튼 바둑을 두고 나면 항상 이렇게 복기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뭘 잘못했나 이런 거. 여기서부터는 뭐 별건 없었던 것 같아요. 별건 없었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걸 내가 안 놨더라도 영세분이 참 이상하네. 뭐 특별하게 변화가 없는데 또 여기서는 제가 백이 반면으로 내집 율이 나옵니다. 반면 내집 율이. 형세분석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이게. 어떻게 형세분석을 때리는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제가 이제 우상에서 흙이 빈틈이 딱 보인 거예요. 이전에 흙이 어디다 뒀나요? 이렇게 뒀고 흙이 또 이렇게 이었고 구전에. 그러니까 두다가 어디 뭐 끝내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보니까 우상에 흙이 이런 허점이 있었던 거예요. 참, 근데 끝내기가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다 이겨놓은 게임 끝내기에서 그냥 져버려요. 이 안수로 그냥 우상의 흙 4점이 뜯겨버렸잖아요. 잘 보세요 한번. 이해 가시죠? 흙이 이렇게 몰아봐야 이렇게 하는 순간 단수가 되거든. 이게 단수가 돼버리잖아. 그럼 이렇게 그 뭡니까? 여기서 흙이 돌을 던졌어요. 단수가 돼버렸어요. 이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몰더라도 이거 따버리잖아요. 그럼 형세가 완전히 백이 반면으로 19집 율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이게 싫어서 나왔을 때 흙이 이렇게 둬도 이렇게 해갖고 이거 뜯기잖아요. 뭐 이제는 이렇게 둘 수밖에 없고 한번 바로 먹어버리죠 그냥. 이렇게 돼버리면은 형세가 제가 반면으로 14집 유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흙이 여기서 그냥 속도말로 그냥 미친 거지. 에이씨, 쉣 하면서. 근데 저게 안 뜯겼어도 반면으로는 저기 죽은 걸로 나오네 또. 반면으로 그러니까 저게 안 죽었어도
자, 그 전으로 돌아가서 흙이 뭐 돌봤다 해도 제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흙이 반면 7집 율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반집을 흙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뒀을 때 이렇게 뒀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건 이상하네. 저렇게 두면 또 백이 반면 4집 유리로 나오네. 참나 이거 형세 분석 이해를 못하겠어. 여기를 이제 딱 하는 순간 백이 흙이 돌을 거뒀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형세는 백이 반면으로 15집 유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뭐 모든 바둑은 아니었고 바둑 내내 조금 제가 불리한 국면도 있었는데 어떻게 여행스럽게 이분을 제물 삼아 타이잼 1단으로 승단을 했습니다. 이제 1단입니다. 타이잼. 아마 모두의 말씀 올렸듯이 타이잼 1단 해봐야 기온감은 뭐 강한 5급 그다음에 약간 약한 4급 정도입니다. 그래도 이제 1단 오랜만에 올라왔네요. 뭐 2단 제가 제일 잘 뒀을 때가 2단까지 갔었고 드디어 1단에 한번 다시 올라왔네요. 거의 한 달 만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긴 시간 또 설명했네요. 오늘은 1단으로 승급이에요. 승단 하면은 뭐 태권도도 그러잖아요. 국기원에서 공인으로 단증 준 거하고 어디 그 지방 그 도장에서 주는 단하고는 또 하늘과 땅 차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타이잼 1단입니다. 예. 절대 잘 두는 바둑이 아닙니다. 하수 바둑입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